쿠팡이 또 터졌어요 여러분. 한 2개가 지금 또 터졌어. 함께 보시죠. 쿠팡 사태가 정부 단위 UFC가 된 이유, 모두가 처음 생각한 것,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 적당히 한두 달 정도 불매운동, 적당히 대국민 사과문, 적당히 국회에서 WWE로 적당히 털리기, 적당히 몇 달 후에 로켓 와우 재가입. 근데 이 미친놈들이 갑자기 UFC를 진짜 때렸어. 누가 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짜 때려서 봄킴 어딨냐, 나는 조선말 같은 거 할 줄 몰라. 아니 봄킴이라는 대표가 와야 되는데 걔가 안 오고 외국인을 보냈어. 김범석 의장은 어디 있습니까? Where is 봄킴 right now? I'm sorry that I don't speak Korean. 영어 통역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대답. 김범석이 안 나오는지 간단히 입장을 밝혀달라.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국민 여러분께 이 사고와 관련해 심려와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저는 이 자리에서 쿠팡의 한국 대표 이사로서 어떤 질문이든 성심껏 답변 드리겠다고 영어로 대답. 봄킴이 어딨냐니까요. 그러니까 쿠팡 이사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전화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그건 개인정보입니다. 배달 주소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건 개인정보입니다. 시발려나 내 개인정보는 SKT 해킹 사태 때 SK 회장도 사과했다. 역대 최악의 해킹 사태 중 하나인 SKT 해킹 사태 때 초반 대응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회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함. 마찬가지로 역대급 해킹 사태인데도 얼굴도 안 비치는 중 정말 하다 못해 너무 바빠서 참석조차 하기 어려운 일정이라면 친필로 진심 어린 사과문이라도 작성하는 태도라도 보였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정부한테 안 털렸을 듯. 책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빠르게 세웠으면 마무리되는 일을 계속 더 키우는 중. 진짜 사과의 중요성이 조선인들과 차원이 다른 봄킴의 쿠팡 전략. 유출 대신 노출로 법 효과를 바꾼다. 1년 전에 면책 조항도 추가한다. 사과만 빼고 크리스마스 세일로 개돼지 같은 조선인들의 눈을 돌린다. 조선인들의 고위 공직자를 대거 채용해서 대관 전략을. 봄킴이 조선인들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그 결과는 보다시피 쿠팡 이용자 나흘 만에 181만 명 줄어. 와, 생각대로 되진 않은 것 같네요. 와. 쿠팡의 조사 결과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극도로 불안해진 유출자는 노트북을 부셔서 쿠팡 에코백에 벽돌과 함께 넣은 뒤 하천에 던졌다. 장수부들이 해당 하천에서 노트북을 회수했다. 뭔가 되게 신기하네요. 경찰, 쿠팡 증거인멸 혐의 추가할 것. 경찰은 해당 노트북이 실제 피의자가 사용한 기기인지 범행에 활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미 제출 과정에서 데이터 변조가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쿠팡이 경찰과의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피의자와 접촉한 점, 핵심 증거물인 노트북을 잠수부를 동원해 회수했다고 밝힌 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쿠팡 측이 데이터에 손을 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용혁 경북대 경찰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서 살인사건에 비유하면 경찰이 시체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쿠팡이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잠수부까지 동원하는 회수 방식은 비상식적이라며 1인 범행임을 강조하려는 무리수로 보이고 내부 공모자 등을 숨길 것이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좀 충격적이긴 하다. 이건 진짜 좀 많이 충격적이다. 야, 자꾸 이미 개인정보 털려서 쿠팡 상관없다는데 쿠팡의 그 태도가 족같다고. 통신사들은 대가리 받고 사죄라도 했지. 그래서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이 지랄하는 게 안 빡치냐? 새벽 배송 좋고 반품 쉬운 거 좋음. 근데 나는 개돼지 취급하는 게 더 족같아서 못 쓰겠더라. 대만 진출한 쿠팡 근황. 대만에도 있구나. 대만 쿠팡에서 노동자가 죽었어? 초과 근무로. 대만 쿠팡 3년 동안 노동법 5건 위반. 회사가 개인의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걸로 핑계를 삼아 초과 근무 수당을 잘 주지 않습니다. 근무 스트레스와 많은 압력을 받아서 직원이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있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회사 전체적인 제도가 불투명한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위에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반응이 없습니다. 이야, 진짜? 어우. 쿠팡 안 입고 온 점 리얼. 아이디 없이 쿠팡 들어갔을 때, 계정 로그인 되었을 때 이 새끼들은 의도적으로 뉴비한테는 정상 영업합니다 라고 하고 있음. 심지어 죄송합니다도 아니고 행정 지도 때문에 제 안내라고 말하고 있음. 새끼들은 한국에서 영업할 생각이 없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와,
쿠팡 보상한 준비 중. 오, 그래도 이건 흥미로운 일이네요. 탈퇴한 고객도 챙긴다. 쿠팡 3,000명이 아닌 전 회원 보상 준비. 오, 훌륭한데? 이거는 어느 중국 초등학생의 꿈. 코딩을 잘하는 유명 프로그래머가 돼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네르프에서 일할 수 있는 과학자가 돼서 서드 임팩트를 이뤄드리. 인류 말살 계획? 그렇구나. 와. 아버지에게 씹덕겜을 권한 사람. 시로코가 더 좋아졌다. 스토리 보셨어? 이야. 눈에서 갑자기 땀이. 시로코에 헌정하는 그림판 작성. 아버지 감동의 눈물. 가족이니까 취향이 비슷할 수 있지, 충분히. 커뮤에서 논란 중인 남친한테 한우 사준 여자.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어제 한우를 샀는데 남친이 많이 먹긴 했거든. 근데 오늘 소화제 먹었네. 10년은 안 먹어도 되겠네 해서 기분 나쁜데 내가 예민한 것 같아? 남친 화법이 은근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 같아. 새벽에 소화제 먹고 이제 괜찮아졌네. 자기 덕분에 10년은 한우 안 먹어도 되겠어. 왜 비꼬는 것 같지? 그만큼 맛있게 먹었다는 거잖아. 어제 꽈배기도 먹었나? 뭐래, 그럼 잘 먹었다고만 하면 되지. 소화제 먹었다는 얘기는 왜 해? 아니, 소화제 먹었다는 게 기분 나빴어? 응, 알겠어, 미안해. 어느 포인트에서 화가 나는 거지? 어디가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포인트였는지를 정확히는 모르겠네? 존나 신기하다. 미정겔 좀비 사태. DC 인사이드에서 속칭 깨달은 자들이 모인 갤러리, 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 병신 음모론자 갤러리들이라고 자주 놀림을 당하지만 원래 외눈박이 세상에서 두 눈을 뜨고 있는 자들은 놀림을 받는 법. 바야흐로 때는 2023년 10월 4일 미정겔에는 한 가지 떡밥이 크게 점화되었는데 그건 바로 2023년 10월 4일 오후 11시 대한민국에 좀비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 사실 미정겔이 뜬금없이 좀비 사태를 주장한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예전부터 그들은 꾸준히 좀비 사태 가능성에 대해서 꾸준히 탐구하고 있었던 것. 진실을 깨달은 그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사람들에게 사악한 딥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5G를 이용해 사람들을 좀비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2023년 10월 4일에 좀비 사태가 벌어진다고 경고한 걸까? 그건 바로 10월 4일에 미국에서 대규모로 재난 문자 테스트를 한다는 것과 깁스의 하수인인 서태지가 2004년 10월 4일이라는 곡을 냈다는 것. 그 외에도 여러 병신 같은 이유들이 있긴 하다. 실로 엄청난 우연이 아닐 수가 없지 않은가. 이미 수년 전부터 좀비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던 미정겔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좀비 아포칼립스의 시작, 즉 사악한 딥스들이 비상경보 시스템 테스트를 가장해 좀비가 되는 전자파를 핸드폰으로 보내 전세계에 좀비 바이러스를 퍼뜨릴 것으로 본 것이다. 가난무도한 딥스의 좀비 바이러스 음모를 알아차린 미정겔러들은 11시 이전에 핸드폰을 꺼둠으로 좀비화를 피하고 폰을 끔으로써 전자파 차단이 안 된다는 거. 사실은 중요치 않다. 혹시 모를 좀비들의 습격을 대비해 식량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집을 유세화하는 등 철저히 혹시 모를 좀비 사태에 만반의 준비를 했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2024년도에 DCG를 하고 있듯이 우려했던 2023년 10월 4일 좀비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어째서 10월 4일 미정겔러의 만들대로 좀비 사태가 발발하지 않은 것일까? 혹시 미정겔 형님들로부터 좀비 계획을 들킨 딥스들이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닐까? 진실은 모르는 법이다. 눈을 떴구나. 어딘데 씨발 자꾸 오라 그러지 막 이런. 와. 여동생 수입의 현타 온 오빠. 미성년자 여동생이 개인 방송을 하는데 궁금합니다. 방송 일은 작년부터 시작했고요. 작년부터 아디다스용 운동화들 사서 모으고 옷도 많이 사고 올해는 나보고 용돈 하라고 돈도 주던데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봤습니다. 영상 계속 찍어달라고 계좌로 후원금이 오는데 월 순수익이 650만원 정도라고 하던데요. 여고생도 아니고 08년생 중학생입니다. 성인들이 순수하게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한테 저런 수준의 후원금을 보낼 만큼 개인 방송 시장이 큰 건가요? 650이면 와 어마어마하다. 노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애는 착합니다. 방송 일은 여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기 생일 때 어릴 때부터 빠르게 돈 벌어서 젊은 때 돈 많이 쓰고 엄빠랑 오빠 용돈도 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준비한 듯합니다. 저는 20살 남자 대학생인데 저번 여름방학 때 열심히 공사판 노보가다 나가서 번 월 수익보다 여동생 월 수익이 많으니까 조금 현타가 오긴 하는데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쩔 수 없죠. 부모님도 순수한 수익이라면 터치 안 하겠다고 하고 저도 뭐 돈 버는 건 좋은 거니까 괜찮은데 혹시 그게 아닐지 해서 걱정됩니다. 저는 관심이 없어서 개인 방송 시장 규모를 잘 모르거든요. 방송 콘텐츠는 보니까 학교 브이로그, 친구랑 놀러 다니기, 스터디 방송, Q&A 같은 그냥 대리만족시켜주는 평범한 것들이고요. 이게 흘러가는 어쨌든 그 캐릭터도 재능의 일환이라고 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현재 서양에서 난리난 인도 똥축제. 아우 씨발 그냥 짤만 봐도
이 사건은 한 유튜버가 인도 똥 축제에 참여해 다큐멘터리를 찍으며 시작됐다. 서로에게 똥을 던지고 문지르고 비비는 모습이 너무 더러운데 인도인들은 이 유튜버가 일부러 인도 이미지를 망치려고 악의적인 후기 영상을 만들었다며 노발대발하며 난리가 난 것이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인도인들 똥으로 장난질 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그러려니 했다. 문제는 유튜버가 인도인들로부터 신상을 털리고 협박을 당하면서 불씨가 확 커졌다. 유튜버는 결국 다큐멘터리를 비공개한다고 밝히며 인도인들에게 자신과 가족에 대한 해코지는 참아달라고 했다. 는 실패. 유튜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인도인들의 사이버 불링이 계속되자 뻗친 유튜버는 다큐멘터리를 그냥 풀어버리고 메인에 고정해버렸다. 결국 이로 인해 서양 트윗, 커뮤 등에서 인도 똥축제 얘기로 엄청난 화제몰이를 하는 중이다. 스레드 하나 닫히면 다시 만들어지고 그렇게 수십 개의 스레드가 동시다발적으로 미친듯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씨발 똥 얘기 말고 볼 게 없어 씨발. 씨발. 도서관에서 알바한 뒤로 책 못 빌리겠더라. 필기는 진짜 양반이고 책에 기침, 콧물, 코판 손으로 만지기, 침 묻혀 넘기기 등이 기본임. 상급 레벨은 다리 꼰 상태로 앉아서 드러난 맨발, 발가락 구석구석 후비다 그 손으로 책 넘기기, 꼬쭉 긁다 넘기기, 겨드랑이 긁다 넘기기 등이 있다. 특이한 건 장애인 한 분이 오시는데 항상 오면 책을 핥다가 감. 처음엔 맨손으로 막 꽂았는데 어느샌가 장갑 없으면 책을 못 만지겠더라. 알바 이후에는 가급적 실물을 사서 보거나 금전적으로 힘들거나 매물이 없을 때는 이북 사서 보고 진짜 가끔 도서관 가도 책 빌리진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읽고 반납하고 감. 정말 불가피한 일이 생겨서 시간 빌리기는 해도 절대 집안에서 책 안 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꼬 긁다가 넘기기는 진짜 못 참거든. 개맛돌이임. 따뜻한 손난로에 온기를 느끼다 넘기는 거라 기분도 좋고 집중도 잘 됨. 너 뭘 좀 아는구나. 끔찍한 일입니다.